그 다음에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뭐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이제 나타나는 질환들이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심장이 이렇게 생겼고 심방 사이의 격벽, 이걸 우리가 이제 중격이라고 해요. 다음에 심실 사이의 중격. 이 심방 사이의 중격은 원래 처음에는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돼 있지 않다가 엄마 뱃속에서 좀 자라나고 태어나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때 생겨 있었던 요 구멍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닫히지 못하고 이 구멍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심방 사이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심방중격결손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병이 있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피는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좌심과 우심에 심방이 동시에 꽝 수축을 하고 내려온 피가 심실이 꽝 수축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꽝 수축을 할 때 좌측의 압력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래 100이라는 피에 좌심에서 온 150이 일어나죠. 우심방에 용적 과부하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우심방에 용적 과부하를 일으키는 그런 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1년의 과정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실중격결손은 이 심실 부분이 구멍이 빵 하고 나와 있는 병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병이 진행이 되면 이 부분에서 꽝 짜주게 되면 대동맥으로 피가 나가고 이렇게 피가 새나가겠죠. 그러면 폐 동맥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혈액이 원래는 내려온 피랑 100이 나가야 되는데 합쳐진 50이 150이 합쳐진 거죠. 합쳐진 게 어디로 돌아와요? 폐를 거쳐서. 그리고 일로 내려오죠. 150이.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좌심방에 용적 과부하가 일어나고 폐에 계속적인 자극을 주는 폐성 고혈압도 유발이 되고 결국은 병은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요 동맥간 개존증과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병이 진행이 되게 돼요. 네, 좌심 쪽에 용적 과부하를 주는 질환인 거죠. 자, 근데 요 팔로사증이라고 하는 건 4가지의 병이 같이 섞여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심실 중격도 문제가 오고 다음에 저 폐동맥 판막 협착증도 같이 오고 몇 가지의 이 기형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형성되어 있는 되게 좀 난해한 그런 기형 상태인데 사실 예후가 참 저 병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각각의 병들이 발생하는 이유들, 기전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어느 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미연에 예측을 하면 앞으로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증상들 위주로 나타난지를 미리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를 정하고 약물의 순서를 정하고 약물의 용량을 정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있는데 어떤 심장병인지 보호자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세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있어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좀 재검사가 필요하거나 혹은 좀 정확하게 좀 상태를 알고 싶어요. 그 어떤 심장병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반절의 보호자분은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뭔지 어떤 심장병인지 모르고 계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개괄적인 심장병 제일 그래도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심근질환인데 심근질환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비대성 심근증. 이건 심근벽이 막 비대되면서 두꺼워지는 병이고요. 다음에 확장성 심근증은 심근벽이 반대로 막 얇아지면서 늘어나는 병이에요. 그리고 제한성 심근증 같은 경우에는 심근벽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진 않은데 심근이 이완하고 수축하고 하는 이 기능이 떨어져서 뻣뻣하게 굳어가는 병이죠. 어쨌든 이 병들은 다 심장 근육 자체에 일어나는 병들이죠. 물론 이것 말고 이제 부정맥성 질환, 심장병하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심근 전도 체계에 문제가 오는 부정맥성 질환들은 별도로 또 있긴 하지만 오늘 이 부분은 다루진 않을 겁니다. 자, 심근 질환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이 비대성 심근증입니다. 왜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냐면 고양이의 심장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들은 이천판 폐쇄부전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물론 고양이도 이런 병들이 다 있어요. 한데 가장 많이 호발하는 병의 고양이는 이 비대성 심근증이기 때문에 비대성 심근증이 어떤 식으로 병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의 비대성 심근증입니다. 여기가 좌심이죠.
그리고 얘가 심근벽이에요. 근데 이 비대성 심근증은 심근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청 두꺼워졌죠. 그러면서 내강이 좁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병은 왜 생기냐면 주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어떤 유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지까지는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몇몇 품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질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품종에서는 안 나타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품종에서는 그 유전자 자체를 찾아내는 노력들과 이런 것들을 막 하진 않았기 때문이지만 실제 그러면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품종들 말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제일 많이 마주치는 품종은 뭐냐? 코숏이죠. 왜? 제일 많이 키우시니까. 그래서 어떠한 품종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뭐 렉돌에서 뭐 유전 인자가 밝혀졌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페르시안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숏 품종에서도 이 도메스틱 숏헤어도 정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품종들이 대부분 다 유전 소인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유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심근벽이 막 비우되면서 두꺼워질 수 있더라. 근데 고양이의 비대성 심근증은 증상이 강아지랑 약간 좀 다르죠. 일단 고양이는 심장병에 의해서 기침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호흡곤란, 물론 폐부종 역시 호흡곤란을 유발하겠죠.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는 걸 힘들어하고 고개를 이렇게 빼고 입을 벌리고 힘든 숨을 내쉬고 빠른 숨을 내쉬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호흡 쪽 말고도 결국은 전신 순환 장애를 항상 유발시키기 때문에 운동 불내성, 잘 안 움직이려고 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강아지에서는 혈전증을 제가 설명드리긴 했지만 주요 증상으로 제가 넣어놓지는 않았었죠. 근데 고양이에서는 이 혈전증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혈전이 생기면서 큰 혈관을 맞게 되죠. 주로 전신의 대동맥을 따라서 내려오고 뒷다리로 갈라지는 그 분지부에 갑자기 혈전이 막히면서 한쪽 다리 혹은 양쪽 다리가 완전히 혈행이 차단이 되면서 다리를 쓰지 못하고 아주 심각한 통증에 빠져가지고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청색증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양이의 비대성 심근증이 그럼 어떤 식으로 병증이 야기가 되고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적으로 심실벽이 비유가 된다. 심실벽의 세포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실이 막 두꺼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두꺼워지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심실이 막 두꺼워지기 때문에 좌심실이 협소화된다. 공간이 좁아들게 되는 거예요. 네. 공간이 좁아들게 되면 이천판의 전방운동이라는 거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겠죠. 근데 여기가 대동맥이에요. 피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그럼 혈액이 대동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공간이 쫙 좁아지다 보니까 혈액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대동맥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혈액의 속도가 쫙 빨라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판막이 이 선류 속도에 딸려가지고 이렇게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다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갑자기 이천판 폐쇄부전증의 증상이 나타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심실이 좁아들면서 이천판이 전방 앞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게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리게 되면은 이천판 사이의 공간이 확장이 되고 당연히 그러면 혈액이 역류가 되는 이천판 폐쇄부전증과 동일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그건 좌심실, 좌심방 압력과 확장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좌심방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같은 개념이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좌심방도 커지게 되고 좌심실에는 이제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좁아져 있으니까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되게 힘들게 짜야 되기 때문에 압력은 계속 상승하게 되고 역류는 발생하기 때문에 좌심방이 확장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강아지 쪽에서는 좀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건드리긴 했는데 좌심방이 확장되면 심방성 부정맥이 나타난다. 근데 고양이 심장병들은 부정맥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맥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요 대동맥 요 부분이 좁아진다라고 했죠. 대동맥하가 협착된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좌심실이 좁아져서 유출로가 좁아지니까 훨씬 더 힘들게 짜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좌심방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좌심방의 압력이
죄송합니다. 좌심실의 압력. 좌심실의 압력이 증가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전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대동맥이 꽉 닫혀 있는 폐쇄되어 있는 그런 질환들은 압력 과부하가 걸린다. 그러면 이 심장이 더 노력을 많이 하고 강하게 짜줘야 되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더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실의 근육은 더 두꺼워져야 돼요. 유전적으로 안 그래도 두꺼워지고 있는데 내가 자꾸 뭔가 명령을 내리면서 더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게 또 좌심실의 벽의 비율을 또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심근이 두꺼워지게 되면 심근의 산소 공급이나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고 심근의 섬유화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근이 허열되거나 심근이 자꾸 뭔가 섬유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심근이 섬유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이 심실에 있는 전도장애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섬유화가 되고 뻣뻣해지고 두꺼워지니까 못 늘어나죠. 이완이 안 돼. 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심근의 이완이 감소가 된다. 심근이 이완을 잘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 늘어나서 위에 있는 피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피가 계속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심방은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죠. 여기 화살표가 좀 빠졌죠. 네.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고 이렇게 커지게 되면 결국은 판막을 붙잡고 있는 심방이 커지니까 이렇게 판막이 늘어나게 되고요. 요 또한 또 역류를 유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가 유발되면은 또 역시 역류처럼 같은 개념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실이 비우됐다는 것만으로도 결국은 심방 확장을 유발시키게 되고 좌심방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꼭 이천판 폐쇄 부전증과 유사한 양상으로 병태 생리는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작점은 심실의 용적이 아닌 압력 과부하로 시작이 되긴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양상들은 유사한 거죠. 그래서 고양이의 심장병이든 강아지의 심장병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심장병이든 진행되는 양상과 과정, 스타트된 시점이 분명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약물들을 조성을 달리하고 혹은 몇몇의 특징적인 종특이적인 양상, 병특이적인 양상에 따라서 몇 개의 약물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확한 약물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양상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병이 진행되는지 병태 생리에 따라서 병이 진행되거나 우리가 컨트롤하고 검사해야 되는 방식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